자, 오늘 할 주제는 테슬라가 버린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길 칩을 만들었다. 이런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리비안의 자체 칩 레번이 2.5년 만에 이제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 하드웨어 3를 직접 만들었던 테슬라 핵심 인력들이 리비안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 내용이 흥미롭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내용을 쭉 할 건데 되게 충격적일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저도 이거 알아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리비안이 이 레번이라는 칩을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게. 저도 이거 듣고 너무 놀랐는데 어쨌건 뭐 지금 현존 최고의 칩입니다. 나오면 물론 토르도 있고 하지만 레번이 굉장히 강력한 칩인데 그거를 어떻게 2년 반 만에 만들었을까? 자, 오늘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제가 뭔 말하나 그 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제 테슬라를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왜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나갔을까? 그리고 그 나간 사람이 뭘 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리비안을 선택한 그들이 결국 간 데가 어디냐면 리비안 쪽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건 이제 결론인데 왜 결론을 요 앞에다 내놨는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이동한 핵심 인물을 3명을 좀 추려봤습니다. 자, 무쿤두 샤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나온 사람입니다. 애플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애플카를 진행했죠. 그리고 하드웨어 3를 총괄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드웨어 3부터 굉장히 큰 도약을 했었는데 그걸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리비안 레번 총괄을 또 하게 됩니다. 테슬라에서 하드웨어 3 FSD 칩 설계 양산을 총괄을 했고 그 다음에 모델 SX3Y 전 차종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리비안 직함으로는 ASIC 설계 담당 부사장 VP와 대단하죠. 아주 핵심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나와서 2001년이면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류하면서 이제 리비안도 그 레본을 개발하려고 이제 야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리비안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입되면서 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TSMC 5나노 공정으로 이제 착수를 했고, 그리고 완성까지 2.5년밖에 안 걸려서 이제 테스트 단계인데, 아, 대단하죠. 예, 2.5년밖에 안 걸리다니 자체 칩이. 그래서 그 이유가 이 무쿤두 사반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핵심이 뭐냐? 테슬라 최고의 칩을 만든 사람이 리비안 칩을 총괄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땅이 아니라 하드웨어 3의 노하우와 한계를 모두 알고 시작한 설계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의 이런 한계를 넘어선 게 이제 레번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 리비안이 이 뛰어난 칩을 갑자기 불쑥 들고 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 그래, 뭐, 그 실리콘밸리에는 뭐, 워낙 인재들이 많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놈 걸렸겠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자율주행 칩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생각을 해본다면 저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칩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토르 뭐 시작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은 누가 있냐?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테슬라가 이 자체 칩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이제 거기서 거긴 겁니다. 지금 이 차량용 이 자율주행 칩이 무쿤두 샤반이란 이 사람이 그 때려치고 나왔죠. 예, 나와서 이제 리비안에 가서 아주 아주 반역의 짓을 하게 됩니다. 예, 레번이라는 뛰어난 칩을 만들었는데
자, 이건 팩트입니다. 좀 지금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나가서 리비안에 들어갔고 링크드인에도 있고 뭐 직접 인터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앞으로 이 두 명을 더 소개해 드릴 건데 왜 이 사람들이 나왔냐? 뭐 아주 간단해요. 제가 예전에 테슬라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나치게 카메라를 이렇게 고집을 하고 그게 어떤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이제 머스크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거기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예전에 컴에도 썼었는데 그 테슬라랑 막 엔지니어들이 막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거의 그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많이 안 받아들여졌을 거다. 그리고 엄청 싸웠을 거다. 제가 그걸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 실제로 그게 팩트였던 거예요. 실제로 나와서 빡쳐서 나와서 한 게 이제 이 샤반이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애플카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했었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애플에서. 이 뛰어난 인재가 테슬라 와서 하드웨어 3 만들고 다시 리비안으로 온 거니까 이때 빡친 거죠. 예. 이 사람이 나왔고 이 사람은 근데 언제 나왔냐면 그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이 되기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사람이 엔드 투 엔드에 대한 뭐 대단한 뭐 그걸 기여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체계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하드웨어 3를. 그래서 대단한 인재가 왔고 그 치고받고 싸웠겠죠. 머스크랑. 아, 여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난 인재들은 뭐냐면요.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돈도 돈인데 돈을 떠나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뛰어난 인재들일수록. 그러니까 돈은 이미 다 많이 벌어놨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게 이제 최고의 인재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재가 이제 머스크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 나와서 리비안으로 가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한 4년간을 있으니까 거의 4, 5년을 있었으니까 이어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뭘 만족했냐? 바로 이 카메라만 고집하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이다 레이더 해가지고 거의 완벽한 칩을 만들겠다는 그 베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비아는 뭐 당연히 이 멀티 센스 위주로 갔죠. 멀티 센서 위주로. 참 재밌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 생각이 좀 유연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디아 라자 고팔란 이 사람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리비안의 어떤 그 PT 할 때 자주 나오는 할머니 아주머니 겸 뭐 할머니인데 그 약간 아주머니가 나와서 막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그 많이 나오거든요. 왜 많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사실상 헤드의 위치인 것 같고 이 사람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전문가고 이 여자분은 더 대단합니다. 예, 실링스, 뭐 밉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걸 뭐 더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뭐 굉장합니다. 이 사람이 프로젝트 한 것도 뭐 성공하고 칩을 설계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고급 인력이 리비안에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테슬라 모델 3를 양산에 이제 총괄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양산에 이제 지옥이 있잖아요. 그 양산 지옥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머스크가 막 거기서 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비디아라는 여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역량이 뛰어났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위기, 테슬라가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하면서 그걸 극복해낸 인물이니까 그러면은 리비안에 지금 양산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미 그걸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래서 리비안이 어떻게 보면 R2가 폭발할 때 굉장히
그 양산을 잘 부드럽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배경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원래 뭐 리비안에 뭐 처음부터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테슬라 출신이었다. 그리고 테슬라 출신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다. 네. 리비안 전기 이제 하드웨어 SVP 거의 뭐 헤드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모델 3 양산 총괄했었고 이후 플랫폼도 개발했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차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만 전문가가 아니라 차 양산도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다 총체적인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여자인 거죠. 그래서 리비안이랑 해서 ECU 리비안에서는 이제 ECU나 배선 하네스 뭐 파워트레인 전자장치 전체 총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ECU가 ECU가 뭐냐면은 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ECU가 일종의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전기차라는 게 작은 컴퓨터들의 그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각 그 어떤 구역에서 얘가 총괄하고 있는 게 컴퓨터 하나가 총괄하고 있는 게 ECU인데 그게 몇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면 효율적일수록 그 전기차는 굉장히 좋은 차고 그 기술들을 폭스바겐에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입장에서는 그 몇 조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DNA를 받았던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파워트레인도 핵심 장비니까 이걸 총괄했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맨날 나와서 이렇게 얼굴마담 하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제 확인된 팩트고 자 이제 닉 칼레 이지연 이 사람은 애플에 이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애플 카 이제 프로젝트 참 애플하고 이 테슬라가 많은 걸 했어요. 예, 이 인물들이 이 테슬라 VP 엔지니어링 했고 꽤 오래 했네요. 10년이면 했다가 이제 이 충성된 이 인물이 다시 리비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얼마나 뭐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이제 2024년 12월 레본을 이거 잘못됐네. 2025년인데 레본을 이제 직접 발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인물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개 그 결과물이 레본이라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 센서를 총합해서 거대 언어 랭귀지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망이.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서 못하던 거 여기 와서 자유롭게 하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 그리고 스카린지는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CEO잖아요. 막 무슨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예. 계속 아주 신사적으로 그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이미 그게 3년 전에 아마 그 결론이 났었던 거죠. 이 인물들끼리 그거를 한 번도 스카린지가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대단해. 내가 봤을 때 그 비밀 지켰다는 게.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당연히 빡쳤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재 유출의 규모를 테슬라 스스로 이제 증명을 했어요. 예, 이게 팩트라는 걸. 그래서 테슬라 리비안 소송이 2020년에 진행이 됐고 테슬라 주장은 리비안이 테슬라 직원 178명을 채용했고 그 중에 70명이 테슬라에서 직접 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 비밀, 뭐 채용 프로세스 보상 계획, 뭐 생산 관리 시스템 유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예, 빡쳤다는 거죠. 그리고 리비안은 반박을 했는데 이제 기각이 신청됐고 직원들의 이직을 겁주려는 시도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안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가 이제 소송을 건 행위 자체가 얼마나 많은 테슬라 인력이 리비안으로 갔는지를 테슬라가 이제 공식 문서로 증명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재밌죠 이거. 예, 얼마나 많이 빼갔으면. 근데 그거는 리비안의 잘못이 아닌 거죠. 이 테슬라가 얼마나 그 인재들을 쉽게 다루고 자기들의 어떤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머스크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걸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버틴 겁니다. 예, 이 사람 되게 우수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 웬만한 이런 자기들이 어떤 꿈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레버는 이제 결과물이고 리비안 오토노미 플랫폼 1이고 이제 공정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나노에다가 뭐 아주 우수한 칩을 만들고 있죠. 아주 빨리 나왔고 머스크가 라이다를 엄청 비웃었잖아요. 무슨 뭐 카메라로 다 되는데 뭔 라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전 세계는 이제 대세가 라이다로 넘어갔죠. 머스크는 아직도 이 2 플러스 그 자율주행에서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제 측이 맞았구나. 그 사람들이 싸워서 나왔는데 제가 몰랐던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리비안으로 갔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분석 결론은 뭐냐? 리비안은 이제 테슬라가 키운 인재들이 테슬라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가 됐다. 그리고 투자 맥락 왜 리비안인가? 철저한 기술 기반이고 자체 칩에다가 E2 라지 드라이빙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에 이제 투자도 받고 있고 RV 테크, JV 여기서 엄청 다 같이 협력해서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버랑 이제 파트너십도 있고 결국은 이제 결론이 뭐냐? 테슬라가 버린 사람이 테슬라를 이길 칩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예, 아주 멋진 워딩이죠. 예, 제가 리비안에 투자한 게 틀린 건 아니다. 참 그 머스크는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 나온 또 다른 인재들이 있어요. 그 왜 지금 테슬라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어떤 상태길래 지금 저렇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